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3일 123이네요. 예, 123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 오늘 역대급 추위, 그러니까 시장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가운데 이 3만4온이라고 하죠. 예,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세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낮 기온도 막 올라가고 해서 따뜻했던, 주말만 해도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딱 이제 주말에 눈 오고 비 조금 내리고 하니까 바로 추워져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요. 저도 지금 하나, 둘, 셋 겉옷까지 4개를 껴입었어요. 이게 뭐 두꺼운 거 하나 입어도 따뜻하기도 하겠지만 그 공기층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러 겹, 얇은 걸 여러 겹 입으면 또 따뜻하다라는 이야기를 전 어딘가서 또 주워 듣고 그렇게 아주 두껍게 촘촘히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려면 주의하셔서 잘 옷 챙겨서 입으시고요. 자, 이 가운데 뉴욕 증시 오늘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밤사이에 다우가 그리고 S&P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M7 종목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우도 올랐기 때문에 어제 보여드렸던 맵과는, 그러니까 지난 주말 금요일 시장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방금 전에 제가 이 앞에서 뵀어요. 예, 편의점을 잠깐 다녀오신다고. 새벽에 방송하시려면은 뭔가를 이제 위에다가 채우고 오시겠죠? 아니면은 카페인을 드시려나? 예, 궁금합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많이들 기다리시죠?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항상 철저하게 늘 명확한 뷰를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왜 아파 보이나 했더니 립밤만 바르고 립스틱 바르는 거 깜빡했네요. 이게 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뭔가 수수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막 그러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입술색 하나 빠진 걸로 굉장히 왜 클로즈업 하세요, 신 PD? 지금 신 PD가 테슬라 때문에 심경이 별로 이렇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우리 신 PD의 얼굴을 보면은 눈이 부어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밤에 뭘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밤사이에 테슬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런 건지. 그러나 신 PD가 한마디 했습니다. 15,000달러 간다. 그런 굳은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그걸 이제 테슬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어제 살짝 자책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투자에서는 사실 후회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도 뭐 많은 후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후회가 씻겨 내려가지 않고 이게 쌓여 있는 그런 후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얼마나 올랐나 일단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와, 이럴 수가. 다우가 장중에 장 초반에 이제 38,000 팍 뚫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38,000은 뚫어냈습니다. 0.36% 오르면서 38,001포인트 진짜예요. 38,001.81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나 사상 최고가 경신 0.2% 오른 4만이면 큰일 날 뻔했죠. 4,850선. 나스닥 지수도 올랐는데요. 0.32% S&P 500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 15,360선. 러셀 2000이 어제 좀 달렸습니다. 2.01% 상승한 1983포인트 선. 오늘 왜 이렇게 천과 만단이가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써야겠어요. 진짜 안 보여요, 이제. 이 시력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슬픕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만 오른 게 아니고요. 국제유가 어제 WTI 기준으로도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중동방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늘리는 거 이러한 부분이 그 유가를 좀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아니죠. 원유의 증산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면 중동발 불확실성과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어서의 뭔가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은 다시 한번 유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는 내려가고요. 중동발 불확실성 생기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 아니다. 다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원유 생산을 늘리고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유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 중동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건 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 이제야 정리됩니다. 제가 잠이 아직 덜 깼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거를 정리를 못하냐 타박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2% 오르는 건 다시 한번 이제 중동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우리 신 PD가 앵커님 화이팅 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이 가운데 이제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4%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4.1을 넘어섰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4.1 아래로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일단은 이번 주에 GDP 발표도 있고 PCE 발표도 있고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P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월의 오름폭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올라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하루 전에 이제 4분기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속보치는 1.9% 안팎으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할 경우에 경제 전망을 둘러싼 우려가 또 커질 수 있고 경제 전망 우려가 좀 안 좋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뭔가 경기 안 좋다라고 하면 또 금리 인하에 뭔가 조금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지표로 봐왔기 때문에 제조업 빼놓고는 다 괜찮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로 시장은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뭐 테슬라, 인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뉴스를 확인을 못했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금 보잉 737 맥스 9 지상 착륙으로 인한 1분기 뭐 손실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 손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분기별로 최소 35센트의 주당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또 실적에는 반영이 될지 혹시라도 제가 브리핑하는 중간에 나오게 된다면 알려드리겠고요. 만약에 안 나와도 아마 이원수 대표님이 함께 정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맵을 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조금 결이 다르죠. M7 종목들은 혼조를 보였고요. 다른 섹터들에 있어서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유가 관련한 종목들은 국제유가가 올라도 뭐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엑스모빌과 쉐보론은 보합권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M7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과 또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흐름이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하나씩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어요. 0.5% 가까이 올랐는데 이 보니까 종목 중에서 AMD만 빨간불 보이시죠? 짙은 빨간 이거 뭐 AMD 무슨 일이 터졌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뉴스는 있긴 합니다. 3.47% 하락. AMD에 대해서 그 노스랜드 캐피탈 마켓에서 부풀려진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성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주가의 하락의 배경이 됐고요. 이 거스 리차드라는 애널리스트가 가격과 수요가 둔화돼서 회사의 수익 성장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이쪽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자 주가는 살짝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596달러. 이제 곧 앞자리가 6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6% 또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208달러 선까지 빠졌는데 이 테슬라 쪽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강세론을 이야기했었던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불어서 그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는 전기차 업계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 행사에서 이런 또 발언을 좀 강경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가격이나 정책 계속해서 꾸준히 할 경우에는 공멸할 것이다. 전기차 업체가 공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어제 좀 올랐었던 부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종목 가운데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함께 올랐는데 디즈니의 주가가 또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2%대 오른 95달러 선.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정도만 하락을 했고 일라일릴리, 마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도 전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약간 좀 부진했는데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고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금융주 살짝은 엇갈렸어요. JP모건은 최근 사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반등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시장이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주가가 못 가죠. 근데 JP모건 걱정은 애플 다음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은 함께 2%에서 1에서 2% 사이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개별적인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뭘 보면 좋을까요?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한 투자자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58억 달러의 규모 인수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를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했는데 상승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양광 업체 솔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16%를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장 초반부터 좀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과연 이분은 향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있어서의 시장까지 한번 쭉 보자면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 또 전략을 생각해야 할지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셨어요? 뭐 먹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추워서 네. 그냥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가져오려고 커피 한 잔 거예요. 따뜻하게. 제 것도 어떻게 좀 안 가지고 오셨네요. 마음은 이미 드렸었는데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성님, 이제 이번 주 GDP도 발표하고 PCE 발표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다음 주에 드디어 FOMC고요. 이제 월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이제 월초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숲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숲은 어떻게 푸르게 괜찮잖아요. 사상 최고치 환호하고 있고. 근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문성님께서 2월에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2월 아니에요? 2월 전까지 저는 미국 증시 기간 조정 국면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주에 쓴 리포트 제목도 이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는 제목으로 좀 그쵸. 썼는데요. 급하게 좀 일을 서두르다 보면 결국 그르치기 쉬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좋은 증시가 이제 미국과 일본. 그래서 더 올라갈까 하는 이런 조바심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최근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투자 심리를 결정짓는 어떤 상충된 요인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올해 새해 들어서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 그리고 올해 1, 2월 증시가 예상보다 너무 좋아 버리면 올해 하반기 증시는 안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올해 1분기 때 좀 쉬어가면서 2분기 상승 전환하고 이제 하반기 때 그 흐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오히려 상저하고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나무가 아닌 숲을 좀 봐야 된다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증시의 키 팩터들을 좀 가늠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데 이게 1분기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새해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이 기대감이 약간 후퇴하다 보니까 최근 엔화 약세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를 가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둔화를 잠재울 수 있는 뭔가 가감한 개혁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현재 1분기 때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1분기 때 좀 기간형 조정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증시가 한화할 때 이럴 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국과 일본도 같이 숲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다양한 뭐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적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예상치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낮춰 잡아서 그런 건지도 몰라도 70% 이상은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려고요.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도은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나? 아니 네. 지금 실적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12일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결과치보다는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부분이 어닝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주 19일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추가 상승을 도모하는 명분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고점 차익 실현 매물에 빌미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근데 이제 저는 어닝 시즌 초반에는 후자 쪽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화면 송출을 같이 좀 보여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에 있는 차트는 이제 지난해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부정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은 72개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지금의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과거 평균 5년과 10년과 비교를 했을 때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과 10년 비율은 각각 59, 63인데 현재 이제 부정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의 비율이 65%로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어닝 시즌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는 금융주 실적인데요. 그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거는 사실 S&P 500의 금융업종 EPS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 추정되고 있는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3.1 정도 됩니다. 근데 업태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게 보험이 26,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10, 그리고 캐피탈 마켓이 마이너스 3, 그리고 소비자 금융이 마이너스 6, 그리고 은행이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종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3.1이긴 하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업태가 은행과 소비자 금융입니다. 만약에 보험이 선방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금융업종 EPS는 마이너스 3.1이 아니라 마이너스 8.9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험 EPS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주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IT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의 실적 주간이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닝 시즌 초반에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는 이제 금융주이기 때문에 금융주 실적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을 다시 한번 성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단에 있는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닝 시즌이 도래하기 전부터 S&P 500의 지난해 실적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있는 차트는 지난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EPS 추정치 변화율이 마이너스 6.8% 정도로 앞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과거 5년과 10년 평균을 놓고 온다고 하면 5년이 마이너스 3.5 그리고 10년이 마이너스 3.3이기 때문에 이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4분기 이후로 어떻게 보면 EPS 추정치 변화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를 업태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11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헬스케어 그리고 소재 업종이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틸리티 그리고 IT가 EPS 추정치가 그나마 좀 상향 조정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월 이전 미국 증시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해드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해석하는 의미가 약간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2월 이전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다고 하면 이 어닝 시즌의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과 함께하는 마지막 어닝 시즌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EPS 추정치 변화율이 갑자기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을 앞두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진입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좀 이게 투영되면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고 또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 어닝 시즌의 특징이 있어요. 초반에는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요. 그러다가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EPS 추정치가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는 패턴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닝 시즌의 분위기 자체가 어닝 시즌 막바지로 가게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연간 EPS
증가율이 플러스 0.6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이죠. 기간 조정 기간을 제외하고 3월 이후부터는 사실 실적이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뭔가 전망 때문에 걱정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실적 시즌 막바지에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또 희망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 시장의 연초에 좀 흔들림이 있어도 또 이 봄쯤 되면 달라지는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FMC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이번에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장을 막 뒤흔들 만한 새로운 이야기는 없겠죠? 네. 이번에는 뭐 금리나 시장 관련해서 연준이 뭐 언급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좀 좋을 여지는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25일 발표되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8% 전후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지난해 4분기 GDP 전분기 대비 연율 수치가 4.9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숫자 자체는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착륙 기대를 저해할 수 있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6일 같은 경우에는 거듭 얘기를 해주지만 지난해 12월 PC와 근원 PC 이제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헤드라인 PC가 전년 동월 대비 2.6 그리고 이제 근원 PC 예상치가 전년 동월 대비 3.0이 나와요. 근데 근원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가 3.2이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고요. 헤드라인은 전년과 동일한 모습. 하지만 이 정도 예상치가 결과치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 여지는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제 지표 결과는 결국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월 FMC 결과는 결국 과도한 금융시장 기대를 억누르기 위한 연준의 신중한 입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FMC가 끝나고 난다고 하면 다시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사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좋죠. 저 역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쉬어가야 조금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쉬어가야 되는 기간이 도래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의 기간 조정이 나쁜 기간 조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00선의 S&P 500 지수 흐름이라고 하면 이 정도 지수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기간 조정의 하단은 4,400. 근데 4,500 언더할 때부터 좀 사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증시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4,500을 하회하는 흐름들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는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약간 뭐 턴을 놓고 온다고 하면 4,600선을 좀 하회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미국 증시 관련된 자산들을 좀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뭔가 GDP 내용도 발표가 되고 나고 하면 시장에서는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이면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다.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유발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시죠. 우리 뭐 드시려고 하셨어요? 드세요. 아닙니다. 말씀. 예, 죄송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연준의 통화정책 올해 2분기 저는 5월 FMC 때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단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150bp 인하를 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4에서 4.25 정도 예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급격한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고요. 연착륙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나를 송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차트는 1854년도 이후에 NBER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판정하는 기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일에 근접하게 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좌측에 숫자가 1이라고 써져 있죠. 네. 1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1854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총 횟수는 34회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경기 저점이 2020년 4월 달 형성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35번째 경기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데 2020년 5월 이후로 지난해 12월까지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4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의 특징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시기별 경기 확장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의 시기별 경기 수축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경기 확장 기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확장 기간들을 시기별로 구분을 한 게 왼쪽에 있는 표인데 미국은 경기 확장에 들어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85개월, 그러니까 7년 1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경기 확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해보면 2020년 5월부터 미국의 경기 확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2027년 6월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 국면 하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2월을 저점으로 이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얘기해드리면 디스인플레이션은 진전이 되고 있고요. 성장과 물가, 고용, 경기 판정 지표들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징후는 미비한 상황이에요. 성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견조한 소비 지출 그리고 구조물과 같은 민간 투자 회복 등을 통해서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가는 재화와 노동력을 중심으로 공급 중국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고요. 월간 생산 지표들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이런 경기 판정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정체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질 개인 소비나 소득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목적은 과거처럼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주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과거 명분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금리 인하의 이유. 지금은 미국의 경기는 워낙에 탄탄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혹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우리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문수정님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문성님의 지금 코로 웃으신 거예요?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제가 다 아, 보고 있어요. 예. 문성님의 이런 비유 너무 좋다, 명확하다, 깔끔하다 이런 댓글들 쫙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잠깐 뭐 전략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면은 뭐 빅테크 종목들이 사실 사상치 효과 계속 이끌어가긴 했지만 오늘은 또 결이 달랐어요. M7 종목들 쉬면은 다른 섹터 내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이 쫙 나타나면서 키 맞추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략을 짠다면 이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빅테크와 그 외의 섹터. 현재로서는 얘기해 주셨던 대상들은 사실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한화일 때 여러분들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2월 이전 미국 증시의 기간 조정 구간에서는 사실 유럽 증시 그리고 베트남 증시 그리고 사실은 주식보다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미국의 장기 금리와 관련된 상품들이 있잖아요. 스위칭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다만 2월 기간 조정 하단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4,400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면 4,600을 하회할 때부터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들을 좀 담아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월 이전 기간 조정 구간의 초점에서는 신흥국 그리고 국가로서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섹터로서는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제약 이렇게 좀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기업들 투자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제 개별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혁신 기업들에 선정된 기업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지난해 선정한 혁신 기업들 중에 신규 진입하고 재진입한 기업들이 스페이스X, 엑슨모빌, 한일, 맥도날드, 머크, 스트라이프인데 스페이스X와 스트라이프는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엑슨모빌과 한일, 맥도날드, 머크 정도를 올해 2월 기간 조정 하단에서 좀 많이 담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엔비디아 같이 올해 주가가 상당히 좋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공장 자동화, 우주항공, 빌딩 제어, 생산 솔루션 4대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슨모빌, 한일, 맥도날드, 머크라는 기업들을 올해 2월 기간 조정 하단에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선정한 기준은 혁신 기업에게 선정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좋게 보고 있지만 이런 혁신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 역시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구성을 할 때 또 이 내용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칭찬 셰프 K님이 잘생겼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